진영 논리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정치적 논쟁이 활발한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 논쟁이 이성적 근거가 아니라 감정적 충성심으로만 움직일 때 그 사회는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영 논리라는 늪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내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하고 도덕보다 충성이 우선되는 사회. 진영 논리는 대한민국의 정치, 언론, 심지어 시민의 상식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진영 논리는 특정 정당이나 이념 집단, 지역, 종교 등 특정 편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의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는 무조건 틀렸다고 믿는 사고방식입니다. 즉, 내 편의 범죄는 감싸고 네 편의 선행은 비난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병폐입니다. 문제는 이 진영 논리가 이제는 도덕적 기준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같은 말과 행동이라도 내 편이 하면 원칙이고 상대가 하면 망언이 되는 이중잣대는 정치권뿐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습니다. 진영 논리는 그렇게 공공선을 지우고 정치와 사회의 모든 기준을 감정으로 대체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간 대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와 코로나 대응, 낙태권 문제 등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프랑스는 노란조끼 시위와 이민 문제를 놓고 좌우가 극단적 폭력까지 벌였습니다. 영국은 브렉시트를 두고 합리적 토론이 아닌 감정적 진영 대결로 사회를 양분시켰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식민지 경험, 분단, 군사정권, 지역주의라는 특수한 역사적 구조 위에 진영 논리가 얹혀져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부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조국 전 장관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전면전까지 모든 정치 사건이 정의냐 정치보복이냐라는 진영 싸움으로 소비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영 논리는 비판과 견제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부패와 무능이 방치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정당은 충성도를 기준으로 인사를 단행하고 언론은 편을 가르는 도구가 되며 시민은 자신의 생각 대신 내 편 유튜브의 논리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편 가르기의 경쟁장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영 논리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정치권은 진영 논리가 아닌 정책 중심의 담론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은 누가 내놨든 옳은 것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정책의 실질을 평가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둘째, 언론은 양비론이라는 편한 프레임을 벗어나야 합니다. 양쪽 모두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비판이 아닙니다. 언론은 사실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고력을 갖춰야 합니다. 무조건 내 편의 말을 옳다고 믿는 것은 민주시민이 아니라 정치 팬덤의 일원일 뿐입니다. 시민은 정당의 지지자이기 이전에 공공의 감시자이며 헌법의 수호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당은 충성 경쟁이 아닌 헌법 정신과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 유지나 상대 진영의 파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내 비판을 허용하고 내부의 잘못도 인정하며 고쳐나가는 성숙한 문화가 필요합니다. 진영 논리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내 편 이익이 아니라 공공선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정의, 공정을 바란다면 이제는 진영을 내려놓고 상식과 원칙, 그리고 헌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가 우리 편 싸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정치보다 더 성숙한 나라, 그것이 진짜 민주공화국입니다.